용산의 시대로 왔고, 용산의 시대에서 마포의 시대, 서북 벨트 시대가 오면서 자, 노량진, 신촌, 여의도 등을 지난다. 핵심 구간들은 다 뚫고 지나잖아요. 지금은요, 모아타운 하나 하려고 해도 노후도가 50%만 돼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부권에 오늘은요 2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은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미디어와 문화의 가장 창조적인 핵심의 요충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거의 20억대의 형성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 모습들도 오늘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유명한 지역, 그 유명한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대1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세미나 수요일 진행을 합니다. 오신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어보실 수 있으시겠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3핵이 있다고 그랬죠. 서울 도심과 강남과 여의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 지역으로 매김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서부권인 서북 벨트입니다. 근데 이 3핵 중에서 또 7광역 중심이 있죠. 바로 상암, 창동, 청량리, 강남, 잠실, 용산, 가산, 마곡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서부권에서는 상암 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2 지역 중심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신촌입니다. 신촌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죠? 홍대, 연대, 이대 한 번씩 다 들어보시죠? 바로 가장 젊은 피가 흐르는 그곳이 바로 홍대 아닌가 싶고, 그 중에 지역 중심이 신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뭐 미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개발을 추진할 때요, 동부권역도 준비를 하고 도심권역도 준비를 합니다. 강남 동남권과 서남권도 물론 마찬가지죠. 기업이 분산을 시키고요, 기업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문화를 육성시키고 또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화를 분산시킨다고 했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부벨트의 신촌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생각할 때 한번 해보시죠. 신촌하면 여기 건물이 비싼데 꼬마 빌딩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상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딱 떠올리면 뭐가 없습니까? 바로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이 부족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시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번 새롭게 만든 주거시설이 만들어졌다, 탄생했다 하면 염리동 일대, 대흥동 일대, 아현동 일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곳들이 신규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서 끌고 가는 가격대들이요, 10억도 아닙니다. 거의 뭐 20억, 25억, 뭐 강남 수준에 미칠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고 만들어졌을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파생되는 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북벨트에 굉장한 호재가 따라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번 추천 지역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요, 자, 마포 권역이 전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덕 일대까지를 전부 다 마포, 서대문 일대, 서구 벨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심에 도심 벨트와 용산 벨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도심과 용산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용산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영향은 바로 서부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자, 용산에 만들어지는 것은 놀이터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일자리,
기업이 들어오고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고 서울역에 대한 북부 역세권 개발도 시도가 되고 서울역의 개발도 진행됩니다. 주거시설도 물론 개발됩니다. 근데 용산에 부족한 게 뭡니까? 바로 놀이터다. 근데 그 놀이터가요, 이 신촌 중심, 홍대 중심, 합정 중심을 보면 봐보세요. 홍대를 기준으로 한 이 라인이 다 상권으로 조성되어 있고 신촌 중심 지역인 이 연대 앞에 일대도 모두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놀이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가시고 또 2030 세대, 자 40, 50 세대, 60, 70, 80 세대도 모두 다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고요. 홍대 출신 계시고요. 연대 출신, 이대 출신, 뭐 서강대 출신, 이 교육이 빵빵한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 대학은 다 몰려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이요, 이대와 아현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활성화됐고 그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마포 권역의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봐왔었다. 근데 일자리와 주거가 만들어지면서 이 정말 외국에서 들어와도 그렇고요. 관광 산업이 육성되면서 그 주거시설이 또 활성화되는 모습도 보였고 관광이 들어오면서 왜 주거시설이 활성화됐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왔을 때 열악한 환경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달동네라고 하는 언덕길이 높은 곳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선됐고 경의선이 지하화됐죠. 쭉 내려오면서 경의선 숲길 들어보셨습니까? 만들어지면서요. 그 일대 아파트들의 가격이 거의 평균 10억에서 10억 초반대를 보이던 것들이 20억대까지 상승을 했고 신규로 들어온 영어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하면 거의 20억대를 형성해서 가다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의 시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의 시대로 왔고 용산의 시대에서 마포의 시대, 서북 벨트 시대가 오면서 마용성이라는, 자 서부권에는 마포, 자 동부권에는 성동, 이 두 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자 성동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격대를 끌어올렸죠. 30억, 40억, 50억도 가고 있는 주거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용산과 성동에 밀릴 수 없다. 어떻게 우리도 함께 한번 해보자. 거기가 바로 마포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심 지역과 신촌 지역은 재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가지고 있다. 즉 주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박스가 굉장히 적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만 했다 하면 그냥 20억 정도는 아파트 가격이 출발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 자, 그리고 이 뒤에 주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연남동 일대가 또 새로운 어떤 문화의 관광지로 곽강을 받고 있죠. 자, 상권이 형성되니까 또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자,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곳들은 역과의 거리,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 부족한, 노후도가 또 조금 덜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바깥쪽으로 처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도가 심하고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을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슈가 따라오는 곳에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텐데 그런 개발 호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신촌에 주목하고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호재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권의 발전 구상을 한번 볼게요. 자, 신촌 지역 중심, 12지역 중심 중에 한 곳의 핵심은 어디다? 신촌입니다. 신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홍대도 한번 가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점을 보면 홍대가 인천공항에서 와서 공항철도를 타고 딱 내려서 한번 놀고 신촌 앞에서도 놀고 그죠? 그 안에 신촌을 봤더니 문화출판 창조 산업 등에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문화 콘텐츠의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성장 거점으로 만들 것이고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지역에 특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어떤 일자리들이 또 공존하겠죠. 그러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꾀할 것이고요. 자, 불편했던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경의선 숲길, 경의 중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다고 합니까?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고 지하화를 하게 됩니다. 즉 철도가 하나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부동산은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혈관과도 같다.
새로운 피가 흘러다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지역도 건강하게 만들고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그 철도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지역의 개발을 도모한다. 자,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있는 불편했던 주거 환경을 뭘 하게 합니까? 개선하게 하려고 하는 개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북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남권 강남 일대도요. 봐보세요. 7호선, 9호선, 2호선 얼마나 다양한 호선들이 들어옵니까? 자, 여기에요. 과거에 보면 최근이죠. 분당선과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겠죠. 자, GTX가 들어옵니다. 또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관광산업 들어오게 되면서 공덕에 홍대에 인천공항철도 이제는 서부선까지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역에 굉장한 호재로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발 호재라고 한다.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적어도, 이런 호재가 앞으로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상의 호재가 따라와야지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 마포 일대, 서부권 일대는 앞으로 연신내 GTX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자, 상한 미디어시티와 홍대와 신촌 중심에 연결되는 이 라인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와 기업들을 계속해서 유치시킬 거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출판, 창조, 핵심은 뭐다? 미디어의 콘텐츠. 대한민국의 똑똑하신 분들이 연대 가시고 홍대 가시고 이대 가시고 서강대 갑니다. 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해야지만 또 계속 머무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부권의 발전은 앞으로도 언제까지? 2030년, 자, 2035년, 204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 자, 부동산의 가격이 뜨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되고 그 부가가치는 지역의 발전이 있어야지만 한다. 근데 이 서북벨트도요. 2030년 도시개발계획, 2040년 도시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지역 중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면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지? 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1대1 상담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위에 번호로 나가고 있죠. 02569-0888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지하 통합 개발이 추진됩니다. 자, 봐보세요. 2028년에 착수해서요. 203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5년도 3월에 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3년 뒤에 착공합니다. 만들어지는 건 34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한다 그러면 어때요? 좀 늦어지죠. 이때 개통할 거야 그러면 6개월, 9개월, 1년도 연장되는데, 자, 그렇다면 봐보세요. 35년을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우리는요, 과거에도 여기 개발될 거야 라는 내용을 20년 전에도 알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가 개발될 거야 하면 10년 전에 그 정보는 오픈됩니다. GTX가 여기에 들어올 거야 하는 게 어때요? 10년 전에 우리는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가요? 알아서 먼저 준비하셨던 분들은 지금 2025년이라는 세상에 왔을 때 이득을 보셨고, 이문뉴타운, 아현뉴타운, 부가현뉴타운 개발돼서 이득 보셨죠? 말 그대로 재개발한 거죠. 아파트를 부셔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층 주거지를 부셔서 만들어진 것처럼요. 신촌 일대는 이제 지하 사업을 통해서요, 이 모든 철도가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 하는데, 그게 서부권에서는 경의선 그 지하 사업을 통해서 경의선 숲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의 라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어떻게 됐다? 아파트와 주택 가격들이 가격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토지의 가치도 상승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2025년 준비 아직까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걸 과거로 느끼고 접근해야 한다. 왜? 여기서 지금 정보를 다 받으셨잖아요. 준비하셔야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타운,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다 어땠습니까? 빌라 한 칸이었을 때는 2억, 3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고 서부권에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을 제가 오픈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고, 자, 2억 미만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34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 굉장히 부동산 호재로 작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촌 인근에 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여기에 임대 수요만 약 9만 2천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지역에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주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뭐가 부족했다? 주택 시설이 부족했다. 앞으로 서부권의 신촌 일대 지역 중심에 홍대 일대 지역 중심에 주거 시설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2025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전에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바람이 불기 전에 들어가 줘야 저가에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저평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선점합니다. 왜? 비싸지면 나의 자본을 가지고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내 집 한 칸에 있다면 정말 기분은 좋겠다. 저도 제 자녀들이 있죠. 연대에 보내고 싶고 홍대 보내고 싶고 이렇게 제 집과 학교가 가깝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면서 봤더니 야, 정말 주거시설이 지금도 아직도 하숙이라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걸 느꼈고 이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는 정말 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지고 비싸지겠구나를 한번 새삼 느끼는 계기로 삼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지역과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부시고 지어서 신규로 만들어지고 수익성이 높은 곳들을 제안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학군 수요, 교육 수요가 탄탄하면서 또 앞으로 성장 발전이 기대되는 곳, 서울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한번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특수지역들, 뭐 서울대, 건대 일대, 세종대 일대, 연대 일대 이 정도 말고는 지금 현재 서울에도 대학이 많이 있지만 개발을 풍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1등 상권이라고 하는 지역 중심의 핵심 포인트 신촌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바로 이런 곳 미래의 가치가 풍부한 곳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저가의 자본을 가지고도 고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번 강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의선 수교를 품은 아파트. 자, 경의선이 지하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요. 봐보세요. 124대 4세대에 불과한 아파트가 20억을 가고 있습니다. 자, 효창 푸르지오도 30평대 기준입니다. 19억 가고 있고요. 공덕 파크자이 18억, 신촌 아이파크 숲 23억. 이 라인 따라서 자, 이 라인은 뭡니까? 바로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길을. 근데 이 길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는 벌써 미리 사전에 다 나왔었죠. 그래서 정보는 오픈돼 있고 오픈돼 있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남에서 한강벨트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미 뜨거워져 있는 곳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 숲길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 경의선 숲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신촌 일대 라인도 지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에서 보여드렸죠. 자, 지하가 되게 되면 그 지하가 된 그곳에 뭘 만들겠습니까? 또 길을 만들게 되고요. 지상에 대단한 공원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편하게 또 그러면 다닐 수 있게 만들면 거기에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노후주택지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파트로, 새로운 주거시설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완료된 게 아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언제? 지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고, 자, 만들어졌더니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팩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촌 지역의 아파트 시세 한번 볼까요? 자, 신촌과 홍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포 그랑자에 지금 30평대 20억 가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야, 영어 이름만 붙으면 제가 비싸진다고 그랬죠? 자, 22억 갑니다. 자, 프레스티지 자이도 24억 가고요. 자,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21억 갑니다. 자, 레미안 웨스트림 20억, 22억, 신촌 아이파크. 자, 그런데요, 이쪽에는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 상권의 거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함부로 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변 인근으로 재개발만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나온다면 딱 올렸다. 그러면 그냥 평균 영어 이름 붙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20억은 출발이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셔도 될 것 같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믿음직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파트 시세들 다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2025년도에 현실, 같이 저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35년, 40년까지 꾸준한 개발을 이어간다면 제가 예측하건대 지금의 패턴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30억은 그냥 미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지금도 20억, 22억, 24억. 자, 그러면 3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데, 자, 공사비 인상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세가 같이 반등하고 있고요. 공급 부족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가격 평균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그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풀리면서 한 달 반 사이에 그게 보여줬고 확인된 사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재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즉 서울에 들어올 수요는 많고 이런 지역들은 수요자가 풍부한데 어떻게 돼 있다?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만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가격은 그냥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그게 바로 10년 안짝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 신촌 지역 중심의 개발의 핵심이 힘이 들어가고 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부선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새로운 길이 제가 열리면 그 역을 따라서 본다고 했죠. 여의도 일대와 어떻게 됩니까? 이 서울대에서부터 우리나라 최고죠. 자, 연세대에 이르는 곳까지 오는데, 자, 서울대 별표 한번 쳐주시고, 여의도 별표 한번 치십니다. 신촌의 별표 찍고, 신촌의 별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앞에, 바로 대학교 앞에 뭐가 들어옵니까? 철도가 들어옵니다. 자, 107, 106, 105, 104까지 서북벨트 라인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중심은 뭐였다? 광흥창과 신촌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신촌 옆에 바로 홍대, 연대를 끼고 있는 바로 이 106 라인 여기에 지금 험지로 되어 있는 주택지가 딱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촌역에서 내려오는 지하 사업 구간 자, 거기에 연세대학교 앞에 딱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서울대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노량진, 여의도 거칩니다. 국제 업무지구 거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라인을 그대로 품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꼭 서북 벨트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서부터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봐보세요. 노량진 뉴타운 1호선, 9호선 가고 있습니다. 환승도입니다. 자, 노량진, 신촌, 여의도 등을 지난다. 핵심 구간들은 다 뚫고 지나잖아요. 이 핵심 구간들의 길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길이 생기면서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 인구가 들어오면서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 재개발을 실시할 것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주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 수익이 많은 분들이 비싼 집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주변 지역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였냐면 바로 성수동입니다. 공장지대에 한강변에 지하철도 먼데 아파트가 딱 들어와요. 4동짜리가 50억 갑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포레스트, 갤러리아, 퍼레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지금 20억, 30억, 40억, 50억 끌고 있죠. 바로 그런 곳에 길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유입됐는데 주거시설이 변했더니 고소득층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상류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산층들이 밀고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저층주거지에 낙후되어 있는 곳들은 중산층 이상이 들어갈 일이 없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비싼 데 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단한 이 홍대, 연대, 일대 국제 업무 지구까지도 금융지구까지도 연계되어 있는 이 라인들의 길이 생긴다면 새로운 수요자들이 들어와주면서 그 인근 지역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요 부분은 꼭 별표 치시고 보셔야 되고요. 연세대역 별표 칩니다. 오늘의 핵심, 그곳은 바로 연세대역 바로 앞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지역이 바로 연세대역에 들어오는 곳, 그 바로 앞에 재개발을 예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 신촌 일대 연대 앞은요 노후도가 8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재개발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길도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육성 산업을 계속해서 미디어 산업과 문화 산업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발을 해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이고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가인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우리 한번 계속해서 공부했고 습득했죠? 단계 한 단계가 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우리의 자본은 더 들어가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봐오셨죠? 이 앞으로 이 신촌, 서부권, 연세대역 여기는 별표 100개를 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앞에 어떤 라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공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연세대고요. 자, 이쪽에 신촌 핵심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촌역에서 철도가 지하화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연세대역이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이 지점에 연대 바로 앞에 버스 정장에 있거든요. 여기가 106 지점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자, 여기서 봤더니 어디다? 자, 이쪽은 제가 개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왜 그러냐면 뭐 20년, 30년, 40년이 걸리면은 개발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못할 것 같냐? 이미 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이 상권을 죽일 수 없고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엄청 높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주거시설만 형성되어 있으면서 낙후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노후도가 엄청나게 심해야지만 된다. 그렇다면 빨리 개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아직도 하숙집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55년이 넘은 집도 있고 뭐 60년 가까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싶어도요. 이 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역도 들어오고요. 재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2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빠르게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대의 상담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세미나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산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 연대를 품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에 제가 노후들을 검증을 해봤더니요. 요 라인 한번 봐보세요. 뒤에 요 라인도 있는데 요 라인은 빠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다 포함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노후도가 81%.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모아타운 하나 하려고 해도 노후도가 50%만 돼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까지 다 묶어도 한 11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만 이렇게 묶었을 때는 한 350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30평대만 갖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1350세대 정도는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성이 좋습니까? 그죠? 요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재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 그려놓고 지금 시대는요, 뭐 시공사 선정하고 그림 그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죠. 우리가 타 지역들도 우리 타 영상을 보면서도 공부하셨겠지만은 지금은 조감도라든가 등등 세대수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개발 계획이 나오거든요. 아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곧 빠르면 6개월 정도 안에 그 모습이 드러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는 어디다? 바로 연대였고, 109라고 했죠. 109 연세대 여기 어디로 들어오면 이 끄트머리에 버스 정류장 신호등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연세대 여기 들어옵니다. 대학교를 연대를 품은 라인의 주거벨트.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길이 생기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철도가 지화되면서 이 일대에 새로운 공원을 숲길을 낀 라인들, 새로운 주거 환경이 바뀌는 이 라인. 지금 정보 들으신 겁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시작해서요. 2035년, 2040년까지 끊임없는 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 3개로 정리하죠. 첫 번째, 상권이 많은 곳은 개발하기가 힘들다. 새로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힘들다. 역사가 새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개발 예정지들은 흔치가 않다. 들어온다면 서부권 일대, 마포권 일대 이 라인은 어떻습니까? 평균 20억대는 확보하고 갈 수 있는 환경과 근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2억 미만으로 투자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10년에 어떻게 됩니까? 자본과 자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완료되어 있는 것들은요, 성수동, 한남동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5억, 20억, 25억을 가지고 가야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저가의 자본으로 고가의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찾아서 항상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 세미나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한 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억 미만 소액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세미나 신청 부탁드리고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 좋은 물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